당신은 혹시 더 친절할수록 사람들이 당신을 덜 존중한다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더 맞춰주려 할수록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더 무시하고 떠보고 이용한다고요? 어쩌면 말로는 잘 표현하지 못해도 몸으로 느낄 겁니다. 하고 싶었던 대답을 삼키는 긴장 속에서, 당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의 불편함 속에서, 교묘하고 차갑고 심지어 잔인한 사람들은 존중받는 반면 그저 평화를 원했던 당신은 계속 짓밟히는 것을 보며 느끼는 좌절 속에서, 그런데 내가 말해준다면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고요. 그 뒤에는 논리가 있다고요. 어둡고 불편하지만 사실인 논리 말입니다. 마키아벨리는 500년도 더 전에 둘 다 될 수 없다면 사랑받기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더 낫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차갑거나 심지어 잔인하게 들릴지라도 우리가 사는 현실은 친절보다 두려움에 더 반응합니다. 사람들이 본래 악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은 약속이 아니라 경계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복종이 아니라 힘을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폭군, 조종자, 자기의 성인물이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훨씬 더 깊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착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존중을 강요하는 법을 모른 채 친절하기만 한 것은 바다에서 피를 흘리는 것과 같다는 것. 언젠가는 상어가 그 냄새를 맡게 됩니다. 아마 당신은 지금 바로 그 지점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시당하는 것에 지치고, 너무 많이 주는 것에 지치고, 항상 배경에 있는 것 같은 느낌에 지쳐서요. 아마 당신은 이렇게 묻고 있을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존중받을 수 있을까?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 어떻게 강함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친절이면 충분하다는 환상을 벗겨낼 것입니다. 심리학이 두려움, 존중, 권위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키아벨리의 도움으로 다른 사람들이 감히 당신을 무시하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감으로 어떻게 변모할 수 있는지 발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 세계에서 경계를 세우지 않는 사람은 심연으로 밀려나기 때문입니다. 만약 거울을 들여다보고 마침내 왜 당신이 이런 대우를 받는지 이해할 준비가 됐다면 계속 시청하세요. 다음에 오는 내용이 당신이 스스로를 세상에 위치시키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친절 그 자체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 친절이 힘과 함께할 때 무엇을 대표하는지를 존중합니다. 실수는 착하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잘 대해주고, 친절하고, 갈등을 피하고, 타인을 위해 희생하면 자동으로 가치 있게 여겨질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인간의 뇌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존중은 의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권위의 인식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권위는 내 말 잘 들어요. 자세로, 단호함으로, 그리고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의 두려움으로 구축됩니다. 심리학은 오래전부터 인간이 두려움에 주의로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군가가 분명한 경계를 세우고 확신을 담아 말하며 학대적인 상황에서 물러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때 전달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나한테는 안 돼. 상대의 뇌는 이것을 장벽으로, 전기 울타리가 쳐진 영토로, 조심 없이 발을 들이면 안 되는 영역으로 이해합니다. 이제 반대를 생각해 보세요. 싫은데도 예라고 말하는 사람, 지나치게 설명하는 사람, 갈등을 피하려고 웃는 사람, 평화를 지키기 위해 침묵하는 사람. 관찰자의 눈에 이 사람은 안정감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허락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허락이 너무 많은 곳에서는 학대가 태어납니다. 두려움과 존중은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협박하거나 소리치거나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장된 약함입니다. 진짜 심리적 강함은 자기 통제에 있습니다. 단호한 침묵에, 존재를 정당화할 필요가 없는 시선에, 목소리가 떨리지 않은 채 아니요라고 말하는 단순한 행동에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통치자가 쾌락을 위해 잔인해지라고 제안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인간의 한 가지 사실을 경고했습니다. 사람들은 은혜는 빨리 잊지만 선을 넘기 전에 2번 생각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는 절대 잊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정치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직장에서도, 우정에서도, 관계에서도 해당됩니다. 이 역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평생 사랑받으려고 애쓰지만 결코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당신은 이렇게 궁금할 겁니다. 그렇다면 착한 것은 잘못인가요? 아닙니다. 하지만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다음에 탐구할 것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사람들이 마주하는 가장 큰 내적 갈등 중 하나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친절의 딜레마. 당신의 친절이 언제 약함으로 바뀌었는지 알아차리는 법. 그리고 공정하려고 했다는 바로 그 이유로 착취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거울을 마주할 준비를 하세요. 진실은 아프겠지만 당신을 자유롭게도 할 것입니다. 이 내용이 당신에게 의미가 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아무도 당신에게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자라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공감으로 대하고 가능하면 언제든 돕고 자신의 필요보다 타인의 필요를 앞세우면 세상도 똑같이 돌려줄 거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현실 세계에서 분별 없는 친절은 미끼가 됩니다. 그리고 포식자들, 그렇습니다. 그들은 존재하며 개가 두려움 냄새를 맡듯 그것을 쇼기 추리마스. 잔혹하고 조용하고 냉혹한 딜레마가 있습니다. 더 착해지려 할수록 더 취약해진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당신을 좀먹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렇게 자문하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나인가? 내가 너무 착한가?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배신하는 걸까?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멈춥니다. 단단해지는 것이 곧 자신을 타락시키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 진실이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힘없는 친절은 진짜 친절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보호할 줄 모르고 경계를 세우지 못하고 착취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친절은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진함입니다. 그것은 좋은 사람들이 감정적 하인 역할에 갇히도록 만드는 심리적 함정입니다. 그리고 이 함정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인정, 의존. 당신은 늘 좋은 사람, 늘 양보하는 사람, 늘 들어주는 사람, 늘 이해하는 사람, 늘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데 익숙해집니다. 상대가 그럴 자격이 없는데도요. 당신은 평화로운 것과 수동적인 것을 혼동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오직 당신만 양보하고 오직 당신만 주고 오직 당신만 돌보는 불균형한 관계에 삼켜집니다. 심리학은 이것을 자기 반기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착하고 기분 좋고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감정적으로 자신을 버립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극도로 큽니다. 당신은 타인의 존중을 잃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더 나쁘게는 당신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을 잃습니다. 당신이 이해해야 할 것은 착한 것이 약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지혜 없는 선함은 고통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리고 마키아벨리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신이 잔인해지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신이 인간 본성을 이해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인간 본성은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을 존중합니다. 이제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선을 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타인의 증오를 사거나 당신이 가장 경멸하는 존재가 되지 않으면서도 존중, 심지어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 파트에서 탐구할 것입니다. 마키아벨리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왜 그가 당신이 스스로를 잃지 않으면서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우는 데 필요한 멘토일 수 있는지.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인간 본성의 냉정한 관찰자였습니다. 정치적 배신, 내전, 부패한 궁정, 거짓 동맹으로 둘러싸인 채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보기를 거부하는 것을 자신의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권력은 의로운 자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통찰력 있는 자의 손에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잔혹한 명료함 속에서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인 군주론이 탄생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미움을 받고 다른 이들에게는 숭배받지만 어리석은 자들만이 그것을 무시합니다. 마키아벨리는 많은 사람들이 믿듯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실 급진적인 현실주의자였습니다. 다른 이들이 통치자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쓸 때 그는 통치자가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를 썼습니다. 그는 이해했습니다. 이해관계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순진한 이상주의는
실패로 가는 초대장이라는 것을 국가든 자기 삶이든 통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게임 뒤의 게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가 둘 다 될 수 없다면 사랑받기보다 두려움을 사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말할 때 그는 무상한 잔혹함을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타인의 사랑이 불안정하고 조건적이며 취약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그들에게 이득이 될 때, 그들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킬 때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갈등의 첫 신호에서 당신이 감히 아니요라고 말하는 첫 순간에 증발합니다. 반면 두려움은 현명하게 사용될 때 경계를 만듭니다. 그것은 존중의 여백, 보이지 않는 장벽을 세워 학대, 조종, 불충을 막습니다. 마키아벨리는 두려움을 파괴의 무기가 아니라 보호의 벽으로 보았습니다. 어떤 두려움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지도자나 개인은 언젠가 반드시 배신당합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조심함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심함이 없을 때 인간은 자신의 최악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는 또한 균형을 경고했습니다. 두려움은 측정되어야 합니다. 오직 두려움만 주고 증오를 사는 통치자는 반란의 비옥한 토양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힘은 존중받는 데 있고 존중은 단호함, 전략, 자기 통제의 정밀한 조합으로 구축됩니다. 마키아벨리가 옹호한 것은 무제한의 잔혹함이 아니라 외과수술 같은 냉정함이었습니다. 증오에 휘둘리는 지도자는 통제력을 잃습니다. 두려움을 현명하게 다루는 사람은 모두를 긴장시키고 누구도 감히 그를 과소평가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제 멈춰서서 생각해보세요. 이것이 당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됩니까? 당신은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통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규칙을 정하게 두고 있습니까? 당신은 경계를 설정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인내심을 잃을 때까지 시험당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답은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드러내고 관철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다음에 이야기할 주제입니다. 미움받지 않으면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법. 사람들이 당신을 무시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 만큼 단단한 개인적 권위를 어떻게 구축하는가. 소리를 지르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미 침묵을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진정한 권위의 예술로 들어갈 것입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바로 여기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과 미움받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묘한 경계를 걷는 법을 모른다면 어떤 권력 관계든 파괴하는 두 극단 중 하나로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학대를 부르는 수동성이나 반란을 낳는 폭정입니다. 진정한 권위는 균형에 있습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그것은 예술이며 소수만이 마스터하는 예술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공격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폭력적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모욕하거나 지속적인 공포로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존중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포입니다. 그리고 공포에는 항상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것을 강요한 사람에게 되돌아옵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통치자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미움을 피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미움은 조용한 독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은 견딜 수 있지만 모욕은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이 설정한 경계를 감히 넘지 못할 만큼 존중받아야 합니다. 동시에 그들이 뒤에서 당신을 끌어내리고 싶지 않을 만큼 공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그것은 명확함으로, 태도로, 일관성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무례함에는 대가가 있고 당신의 말에는 무게가 있으며 당신의 부재는 느껴지고 당신의 존재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사람들이 이해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하는 작은 제스처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정당화하지 않고 유해한 대화에서 물러나는 것. 이미 이해했으면서도 계속해서 한계를 시험하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적 공간을 주장하고 다른 이들의 의지에 의해 형성되지 않겠다는 점을 행동으로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은 이를 증명합니다. 직접적인 대립에 의존하지 않고 조용히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더 큰 존중을 받습니다. 이는 행사되지 않아도 존재하는 잠재적 권력이라 불립니다. 위협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무례함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타인이 행동하기 전에 2번 생각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움받지 않으면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핵심입니다. 타인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감정과 반응, 한계를 평온함과 단호함으로 다스리는 사람들은 어떤 고함이나 위협보다 더 큰 존중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어떨까요? 스스로를 주장하려 애써도 여전히 시험당하고 이용당하고 무시당한다고 느낀다면요. 여기서 우리는 가장 민감한 영역, 즉 복종의 패턴, 대립에 대한 두려움, 진정한 경계를 세우기 어려움이 태어나는 심리적 내면의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부분에서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과 감정적 역사 자체가 존중받지 못하게 막고 있을 수 있는 방식, 그리고 이 순환을 끊고 더 강하고 더 명확하며 흔들리지 않는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하는 방법을 탐구할 것입니다. 이 말이 당신에게 울림이 있다면 제 전자책 비욘드 샤도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융의 핵심 사상을 해부하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도구를 제공합니다.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이제 존중의 중요성, 단호함, 적절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법을 이해했으니 안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이것을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여전히 타인을 불편하게 할까봐, 실망시킬까봐, 자신을 주장했다가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한다면 문제의 뿌리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변화도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살아남기 위해 기쁘게 해야 한다는 조건화를 지니고 있습니다. 착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배웠고,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이기적이며 반대하는 것은 무례하고 동의하지 않는 것은 감정적 처벌의 이유가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 결과는 기쁘게 하려다 스스로를 희생하는 어른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침묵하는 어른들, 경계를 세우는 것이 사랑을 잃는 길이라 믿어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적게 받아들이는 어른들입니다. 이것은 심리적 독이며 당신을 감정적 노예로 만드는 무의식적 각본입니다. 그리고 최악의 점은 이 패턴을 반복할수록 더 깊이 뿌리내린다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말하고 싶을 때, 예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의 의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세상에 보냅니다. 갈등을 피할 때마다 불의가 자라도록 허용합니다. 상대가 뉘우침도 느끼지 않는데 용서할 때마다 학대를 정당화합니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존중은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내적 단호함 없이는 외적 권위도 없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존중을 불러일으킬 수 없습니다. 보호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지 않으면 경계를 세울 수 없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끊임없이 의심한다면 아무도 당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새로운 정체성의 구축은 작은 결정들에서 시작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어디에서 스스로를 침묵시키는지 관찰하는 것, 어떤 상황에서 소속되기 위해 자신을 축소하는지, 누구 앞에서 본래의 내가 아닌 사람이 되도록 의무감을 느끼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하나씩 해체해야 합니다. 분노로가 아니라 전략으로, 존재감으로, 진실로 말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들은 불편해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무례하다고, 차갑다고, 오만하다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할 수 없게 된 그들의 문제입니다. 태도의 모든 변화는 당신의 수동성에 기대어 살던 이들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믿으세요. 당신을 이용하는 법만 알던 이들을 잃는 것은 해방입니다. 내적 진실과 정렬될 때 외부 세계는 반응합니다. 한때 당신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소모시키던 관계는 사라지거나 변형됩니다. 사랑을 구걸하는 것을 멈추고 존중을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은 과도하게 접근 가능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얻기 어려운 것은 언제나 더 큰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빠진 조각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무언가입니다. 심리와 철학, 행동을 이해했지만 마지막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이 새로운 힘을 가장 혐오하는 존재가 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균형 잡을 것인가. 단호함으로 지휘하면서도 명료함과 존중,
온전함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지금 탐구할 것입니다. 어느 순간 당신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언젠가 사람들이 당신의 가치를 알아봐 주기를 바라며 세상을 기쁘게 하려는 시도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감정의 부스러기를 구걸하는 것을 멈추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할 것인가? 진실은 단순하지만 잔인합니다. 스스로 요구하지 않는 것을 아무도 주지 않습니다. 차가워질 필요는 없습니다. 폭군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해 일어서는 법, 보이지 않는 벽처럼 경계를 세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을 조종하려는 이들의 눈을 바라보며 나에게는 안 된다, 이제는 아니다 라고 말하는 단호한 침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소리칠 필요도 과시할 필요도 없지만 공기 속에서, 자세에서, 시선에서 느껴지는 힘입니다. 그리고 이 힘은 사랑받으려 애쓰는 것을 멈추고 존중받기를 요구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마키아벨리는 수세기 전에 이를 이해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사랑이 변덕스럽고 조건적이며 숨은 이해관계로 가득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구축된 존중은 지속됩니다. 스스로를 유지하고 보호합니다. 그것이 당신이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타인의 수용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내적 주권입니다. 선하기만 해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의 친절에는 검과 방패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은 쓰디쓴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잃을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원해서 주는 사람, 깊이 사랑하지만 이용당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용서하되 잊지 않는 사람, 정확한 순간에 물러날 줄 알기에 다시는 과소평가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어디에서 스스로를 주장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느끼나요? 일, 가족, 관계 중 어디인가요? 댓글에 적어주세요. 당신의 답변은 다른 이들이 성찰할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변화는 우리가 어디에서 약해지고 있는지를 인정할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울림이 있었다면, 이 영상의 어떤 부분이라도 진짜 주먹처럼 당신을 때렸다면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다음 영상은 이 영상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건너뛰지 마세요. 미루지 마세요. 존중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